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7월 12일 밤 8시입니다. 지금 태국 북쪽 탐루앙 동굴에서의 구조 작업이 3일째인데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지고 이제 2명만 남았습니다. 2명. 오늘 3명을 추가로 구출을 해 가지고 13명 중에 11명이 이제 생還했습니다. 2명 코치를 포함해서 코치와 소년, 축구단 소년 한 사람 2명 남았습니다. 아마 2명도 무사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태국 정부는 그 동굴을 관광 명소로 개발해야 되겠다고 수상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태국은 세계에서 관광 수입이 3번째 되는 나라입니다. 1등이 미국, 2등 스페인, 3등이 태국입니다. 관광 수입이 아마 한 600억 내지 700억 달러 매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관광 수입이 높다는 것은 사람들이 서비스 정신이 좋다는 것이죠. 서비스 정신이. 이번에 보니까 그 취재진을 위해서 또 그 고생하는 구조 반원을 위해서 그 음식을 막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아주 먹음직한 음식을 나눠주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태국이 관광지로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 좋다는 겁니다. 태국 음식. 어쨌든 굉장한 나라입니다. 참. 오늘은 좀 여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택시를 탔더니 60대 운전사였습니다. 말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8대통령을 거치면서 무사고 운전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가 거친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을 거쳤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그중에 투옥되고 자살을 하고 수사받고 감옥 가는 걸 보니까 오히려 운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주 시사 문제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자유민주공화국을 만드신 이승만을 1등 대통령으로 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이 대한민국 건국을 한 사실을 부정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데 왜 외국에 가서 건국을 하죠?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건국이 이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분의 말 한마디가 핵심입니다. 왜 상해에 가서 중국 땅에 건국을 합니까? 나라를 세운다면 임시정부는 외국에 가서 세워도 됩니다. 망명정부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 겁니다. 그럼 건국은 대한민국에서 해야죠.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민족에서 사는 이 강토에서 나라를 세워야지 왜 중국에 가서 나라를 세웁니까? 그러면 중국의 종살이를 하겠다고 한 겁니까? 이분의 말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광복군은 중국 장개석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광복군은 장개석 군대의 통제를 받았습니다. 그럼 광복군이 국군이라면 국군이 왜 외국 군대의 통제를 받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1919년 건국설을 주장하는 순간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도 당시에 3천만 한민족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산 것이 아니라 일본 국적자로 살았습니다. 그럼 이건 반역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있는데 왜 일본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삽니까? 그럼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은 전부 반역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 건국이 되었는데 왜 이승만 경군은
독립운동을 하죠. 건국이 되었는데 분리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그 자체라는 건데요. 그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어떻게 법통을 개정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는 언제 문을 열었냐면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서 5월 31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7월에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기초하여 구성된 정부가 8월 15일 건국을 선포합니다. 이게 건국 과정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옥동자가 탄생한 날이 바로 1948년 8월 15일이니까 이날을 당연히 생일로 기려야죠.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런데 1919년 건국서를 고집을 하면은 총선, 국회, 헌법 제정은 모두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국한 이후에 한 거죠. 건국한 이후에 총선하고 건국한 이후에 국회 만들고 건국한 이후에 헌법 제정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건국 전에 해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와 국가를 만드는 데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를 만들 때는 그런 국민들의 참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임시정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뜻을 존중해가지고 임시정부로 대우를 해줘야지, 시대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성격시켜서 대우를 해주려고 하면은 이렇게 무리가 생긴다. 상식이 어긋난다는 거죠. 아마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던 분들도 짜증을 낼 겁니다.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세웠지 언제 대한민국 세웠느냐고.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국군이 있었어야 하고 그 국군은 당연히 태평양 전쟁 때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해가지고 성전국이 되었어야 합니다. 성전국이 되었더라면 분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상해 임시정부가 국가가 아니었으니까요. 국군이 없었으니까요.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1948년 8월 15일 이후에 제정된 국적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자가 생겼고 여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면 29년 동안 국적자도 없고 여권도 없고 따라서 국민이 없는 국가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가 아니죠. 국가의 3대 조건은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38도선 분단이 될 때 도대체 이 나라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미군 소련군을 상대로 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국가로 본다면 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나라가 공장을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까? 공장. 상해 임시정부가 만든 공장이 있습니까? 깐 도로가 있습니까? 항만시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닌 상해 임시정부를 국가라고 축해 올려가지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도 아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모든 국가는 국제적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에 유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는 당시에 국제연맹이나 어느 나라로부터도 국가로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제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국가는 다른 나라가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다른 나라가 인정을 안 해주는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우기는 것은 부모가 약혼한 날을 태어난 아기의 생일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안 될 나라였다는 증오심을 깔고서 생일을 없애버림으로써 국가적 정통성과 정당성과 정체성의 뿌리를 잘라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는 자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고 대한민국 생일을 없애려고 한다라고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합니다.